Let's go. 안녕하세요. 셀지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헤로쿠 사용하시잖아요. 헤로쿠는 보통 그 셀지포스의 일반 서비스와 다르게 리소스 기반으로 라이센싱을 합니다. 즉 사용자 수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리소스에 따라서 라이센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소스를 어떻게 그럼 할당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지포스 데이터 센터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헤로쿠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호주, 그다음에 도쿄,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오레곤, 버지니아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때때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네, 헤로쿠 리소스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헤로쿠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아닌 실제 셀지포스 A를 컨택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엔터프라이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4가지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다이노는 뭐 헤로쿠 아신 분 아시겠지만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애드온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헤로쿠에서 보통 프로그래밍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듈 아니면은 뭐 서비스 등을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8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제너럴 애드온이라고 하고요. 제너럴 애드온을 보통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 크레딧이 원 라이센스고요. 12개를 사게 되면 이제 12,000 크레딧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element.heroku.com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그 애드온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애드온에서는 이렇게 달러로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실제 달러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애드온에서 이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을 저희가 달러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헤로쿠 커넥이라고 있습니다. 셀지포스 코어 시스템과 헤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DB를 양방향 동기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컴필레이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헤로쿠 커넥 같은 경우에는 25만 데이터 동기화를 하나의 라이센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었을 때는 이제 400개 그러면 이제 약 1억 건의 로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코어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로우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오브젝트가 아니라 내가 헤로쿠 커넥을 통해서 동기화하는 그 건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헤로쿠는 특이하게 싱글 테넌스예요. 독자적인, 그러니까 고객의 독자적인 독립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걸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걸 전체적으로 리소스 풀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걸 계속 사용할 건데 보시면 이제 48개의 다이노, 여기 다이노 있었죠. 48개 다이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로쿠 커넥 1억 건, 그 다음에 제너럴 애드온 12,000 크레딧, 그 다음에 원 프라이빗 스페이스 있습니다. 뭐 프라이빗 스페이스도 더 늘릴 수 있어요. 2개, 3개, 4개 얼마든지 늘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개발한다면 개발 환경이 있어야겠죠. 이제 커먼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커먼 런타임은 반대로 멀티 테넌스예요. 그러니까 공유 환경입니다. 물론 이제 ID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보호가 됩니다만 다만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좀 큰 걸 셀지포스가 만들어서 여러 고객이 그 하나의 환경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스, 그러니까 셀지포스의 뭐 세일즈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를 구매하시면 처음에 프로비저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프로비저닝을 할 때 어떻게 프로비저닝하면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하이퍼버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에다가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이걸 미국으로 옮기는 건 되게 큰 일이죠. 사실은 들었다 놨다가 안 되고 거기에 또 만들고 뭐 마이그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좀 불편한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헤로쿠는 반대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싱글 테넌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호주, 뭐 US 오레곤, 버지니아, 독일, 아일랜드, 일본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아까 4개 밑에 있는 리소스 풀이 있잖아요. 요 4개가 프로비저닝이 돼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지정이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실제 프로젝트 중에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프로젝트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선택하겠죠. 근데 일본을 안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본에 막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아, 일본이 아니라 이 환경, 이 헤로쿠 환경은 미국에서 쓸 거야. 그러면 미국, 우리는 뭐 오레곤으로 옮기고 싶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삭제하고 새로운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픽스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실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 하나를 이제 차감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하나 올려서 이걸 운영 환경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개발사에 따라서 왼쪽 개발, 오른쪽 운영 이렇게도 하지만 보통 이제 가운데 QA, 뭐 테스트, UAT 등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하나,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스페이스 하나는 QA, 또 하나는 운영, 이렇게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요건에 따라 다른 거고요. 뭐 아니면 보안, 그 회사 내 보안이 있잖아요. 보안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건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앱이 웹페이지를 통한 뭐 HTML 같은 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ETL 같은 작업,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뭐 포스트그레도 있고 ETL도 있고 있잖아요. 어떤 거는 꼭 웹화면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앱입니다. 그러니까 셀즈포스 헤로쿠는 각각의 단위를 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앱 이름이 있고 그 앱 안에 포스트그레를 넣을 수도 있고 다이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노가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뭐 개발 언어를 써서 뭔가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개발 언어를 안 쓰고 헤로쿠 커넥과 뭐 포스트그레와 ETL만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앱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앱을 여러 개 생성하실 수 있고요. 운영에 배포하는 거는 결국 같은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다시 운영 환경,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뭐 푸시하신다거나 뭐 git 같은 걸 쓰신다면 보통 그렇게 쓰시죠. GitHub 같은 걸 쓰셔가지고 소스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쪽 한다거나 아니면 헤로쿠에 이전에 유튜브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그다음 QA, 운영 3단계를 지원하는데 그걸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앱을 보죠. 하나의 앱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로쿠 커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44라고 깜빡이죠. 원래 48이었어요. 즉 위에서 4개를 썼기 때문에 이제 44개고요. 원래 12,000이었는데 제가 이쪽에 애드온들을 썼습니다. 700 크레딧을 쓴 거죠. 그럼 11,300이 남은 겁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의 리소스는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개발이잖아요. 그 다음 운영도 해야 되죠. 운영에는 조금 더 많은 CPU와 조금 더 많은 크레딧이 들어갈 겁니다. 28 다이노가 되고 남은 게 6,300이 되죠. 왜 조금 더 많은 크레딧이 들어가느냐? 좀 더 큰 DB가 필요하고요. 좀 더 밴드위스가 넓은 어떤 뭐 S3 같은 것도 포함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 스페이스에는 또 특히 보안에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더 강화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애드온에서.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있을 때는 좀 더 높은 애드온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700 크레딧을 썼고요. 오른쪽 운영 환경에 16 다이노 5000 크레딧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매한 것 중에 아직도 28개의 다이노와 또 6300 크레딧이 남았어요. 만일 앱을 하나 더 만든다 옆에다가 그렇다면 거기에도 또 다이노와 이런 크레딧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만일 우리가 개발이 끝났어요. 뭐 당연하게 개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운영 환경에서 이 크레딧이 필요해요. 700 크레딧이. 그리고 다이노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앱을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이 다이노들을 다 빼버리시면 이쪽에 넣으실 수도, 운영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이라는 게 뭐 개발용 따로, 운영용 따로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이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헤로쿠 커넥인데 제가 헤로쿠 커넥은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헤로쿠 커넥은 이 앱하고 관계는 없어요. 다만 세일즈포스, 사스, 코어, 뭐 플랫폼,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세일즈 클라우드와 관계됩니다. 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프로덕션에 있고 그다음에 또 맞게 샌드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헤로쿠 커넥은 이 각각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뭐 오브젝트의 그 레코드 건수, 그러니까 전체 오브젝트가 아니라 연계 대상 오브젝트의 레코드 건수 플러스 샌드박스에서 쓰는 샌드박스로 연결된 헤로쿠 커넥의 오브젝트의 레코드 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뭐 1억 건이면 1억 건, 아니면 뭐 5천만 건이면 5천만 건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면 헤로쿠 커넥을 이쪽 커먼 런타임에서는 샌드박스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스페이스 운영 환경에서는 이 프로덕션으로 연결을 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컴필레이션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샌드박스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1억 건이라고 그랬는데 샌드박스 뭐 100만 건도 안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부분 이제 운영 환경은 실제로 운영 환경이 제일 많은 헤로쿠 커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어요. 헤로쿠 devcenter.heroku.com에 가보시면 API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스페이스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팀이니까 팀을 만들어야지 그 해당하는 팀의 유저를 등록하고, 이 유저는 개발자 유저예요. 실제 그 헤로쿠의 개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맥스 한 팀당 500명까지 팀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팀 멤버를 정의하면 각 팀 멤버별로 권한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노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탠다드 1X, 프라이빗 M 다이노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몇 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이제 다이노 퀀티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닛 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M 다이노를 한 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닛 카운트로 하면 10개예요.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개에 우리 아까 48개 했잖아요. 그냥 10개가 프라이빗 M이라고 통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 M을 쓰면 48개 중에 10개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1X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1X니까 한 개죠. 근데 2개를 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2개입니다. 즉 1X 한 개 다이노 2개 쓴 거예요. 그래서 퀀티티는 3개를 썼지만,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다이노는 3개지만 실제 라이센스 차원에서의 카운트는 12개를 쓴 거예요. 48개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애드온들이에요. 그래서 애드온은 이제 포스트그래 프라이빗 5 굉장히 높죠. 뭐 용량이 몇 1테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리고 이런 경우 2800 크레딧입니다. 2800달러가 아니고 2800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2가 있네요. 프라이빗 2는 조금 더 낮은 레벨이겠죠. 그래서 600 크레딧 있었고요. 그 다음에 MC 커넥트는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 커넥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50 크레딧. 그 다음에 페이퍼 트레일 로그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AMQP 이거는 이제 레빗 MQ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또 DB 있네요. 이거 아마 개발기겠죠. 작은 거 썼죠. 그 다음에 레디스는 이제 캐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퍼 트레일 다시 또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앱별로 다 따로 만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MQ 또 놨고, 그 다음에 뭐 크론 이거 이제 스케줄링 하는 거죠. 크론 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설치하면 전체적인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애드온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앱들 리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스트그레 DB 같은 경우에 아까 5.2 그 다음에 스탠다드 2 있었잖아요. 5.2 스탠다드 2가 있고 각각의 DB가 어느 앱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디스플레이 해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아까 말씀 프라이빗 스페이스죠.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현재 어느 리전에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티켓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티켓이죠. 이슈가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티켓을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얘처럼 헤로쿠 패스워드 리셋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를 간단한 프로그램, 앵귤러 JS라든가 이런 걸로 작성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드온, 아까 뭐 크레딧 얘기 나왔는데, 애드온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모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하나하나의 펑션, 하나하나의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뭐 ETL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헤로쿠에 애드온이 없다면, 아니면 헤로쿠 애드온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ETL을 또 구매를 또 해야겠죠. 근데 헤로쿠 안에도 ETL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포스에서 헤로쿠를 구매하는 것 자체로서 약 180여 개의 되게 많은 그런 애드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정도 헤로쿠 대시보드에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헤로쿠에서 일단 서비스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무료 체험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애드온이 나오는데 약 180개고요. 인스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하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 아까 제가 48개의 다이노 얘기 드렸잖아요. 만일 제가 여기서 마리아DB를 따로 애드온에 있는 걸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DB용으로 그 48개의 다이노가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걔는 유일하게 헤로쿠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 그렉스라든가 뉴렐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 트레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 이런 애드온들은 세일즈포스 내 헤로쿠 안에 있는 다이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특별히 리소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 이 정도 됩니다. 18개 정도 되는데 이제 그 S3 쓰시잖아요. 근데 S3는 밖에 있는 거고 이제 저 헤로쿠도 아이아스는 아마존을 써요. 아마존을 쓰는데 그 S3를 또 다시 아마존이랑 또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헤로쿠 안에서도 애드온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렐릭 같은 경우는 APM 툴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페이퍼 트레일이라든가 로그 DNA 같은 여러 가지 로그 시스템들도 있고 이메일, SMS 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레비드MQ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MQ를 통해서 리퀘스트 앤 리플라이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고요. 오스0 유명하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러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프로세스 등등을 180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헤로쿠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 헤로쿠가 그러면 어떻게 라이센싱이 되고 그리고 실제 어디에 그런 프로비저닝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셔서 요약을 하면 헤로쿠는 프로비저닝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라이빗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할 때 아니면 사용 중에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곳에 그곳에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 하신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다이노, 그 다음에 헤로쿠 커넥, 그리고 애드온, 그리고 프라이빗 스페이스 4개만이 실제 계약을 하시길 때 표시되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 외에 이제 프리미엄 서포트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라이센싱은 그런 4가지로만 라이센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